(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이 한동훈의 오늘 뉴스가 대한민국 언론을 전부 다 덮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파격적으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윤석열은 바로 민주당 검수완박에 대한 승부수라는 그런 컨셉을 끌어냈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목조르기를 시작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이제 통과가 그저께 됐죠.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이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초반부터.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걸 막다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동훈 카드를 딱 임명함으로써, 한동훈 네가 맡아. 검수완박을 뽀개버려.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한동훈 네가 뽀개버려. 이런 보이지 않는 중대한 사명을 띈 법무장관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최측근을 초대 법무장관에 딱 하면서 직권 상설 특검으로 또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에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상설 특검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검, 검사, 특별검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 하나, 또 무슨 특검 하나, 상설 특검을 딱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사의 베테랑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자, 그 지시를 받은 그가 누가 수사를 잘하는지 수사의 방향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상설 특검들이 오죽 알아서 전부 다 특검을 완벽하게, 아마 검수완박이 통과돼도 좋다.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킨다. 바로 검수완박의 그 주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만든 주동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울산 선거 그 의혹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 출신, 여러분 아시죠? 네, 경찰 출신. 또 한 사람, 경찰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이름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 여러분 조국 사건에서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있죠? 네, 최모 의원. 다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수사가, 이 특검, 상설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가 시작되면은 그 수사 대상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수사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료들은 다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들이 윤석열의 그 어마무시한 대응력,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파생된 아주 순간의 칼날을 휘둘러버린 그런 한동훈의 모습이 어저께 번뜩 보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장관의 후보자에 전격적으로 발탁함으로써 생긴 이 파상적인 정치권의 요동, 이거는 아주 가히 묘수였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윤석열의 신의 한 수는 바로 한동훈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일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후보자 발탁 배경으로 20년간 법무부 검찰에서 주요 요직들을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다 쌓아왔단 말이지. 그 설명을 딱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후보자는 또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에 분류되는 그런 최측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하고 현대차 비리 사건, 국정농단 등 함께 수사한 특수통검사입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돼 2019년 검사장 승진하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내다가 결국 우리가 참 좋아하는 분, 여성 법무장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미애라는 분.
아주 좋아하죠.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보기가 싫은 사람. 이런 경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추미애에 의해서 추미애가 들어오자마자 법무장관으로 들어오자마자 한 달여 지난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그냥 목을 날려서 부산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부산 그것도 한직인 고검의 차장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못 안 돼서 또 한 번 날렸습니다. 어디로 날렸습니까? 용인으로 또 날렸습니다. 또 용인으로 날려서 그것도 안 되니까 진천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예. 진천으로 날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후임 법무장관이 어디로 날렸냐? 사법연수원 부원장 저 한직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자, 이 정권 두 법무장관에게 혹독한 인사를 받은 사람. 추미애한테는 서너 번이나 1년에 서너 번이나 인사를 당한 사람. 전국 팔방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 거기다가 추미애로부터 검언유착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소위 정치 공작의 선상에 서서 그 모함을 받고 자기는 전혀 관여 없는 것, 이것을 해서 그냥 삶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 생각, 삶거나 굽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산채로 어떻게 하고 싶어 했던 그 정말 이 추미애의 그 무모한 그 정치 공작이 실패로 돌아갔죠. 다 허상이 드러났습니다. 엉터리였다는 것, 실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당했던 또 당당하게 그거와 맞서 홀로 싸워왔던 한동훈 검사장. 이런 분이 법무장관이 안 되면 누가 법무장관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윤당선인이 최측근 한 후보자를 지명한 데는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 공약이었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관철하겠다. 어저께 한동훈 검사장은 그랬습니다. 나는 법무장관이 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안 하겠다. 벌써 포기를 딱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그런 못된 짓을 전철을 밟지 않겠다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특이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검수완박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라는 결기를 보였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은 국회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저께 아닙니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지만 검찰의 6대 범죄, 소위 수사권을 이관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4월 중에 또 처리한다는 방침에서 검찰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검찰을 공중분해시키는 그 순간 한동훈은 벌써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토벌대장이 됐습니다. 무슨 토벌대장일까요? 검수완박 토벌대장. 검수완박 토벌에 나섰습니다. 한동훈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하는 일이 이제 없다. 검찰을 어떻게 수사를 지휘를 안 하겠다. 그건 검찰총장이 검사들 지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후보자는 인선 발표 후에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거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해악이었던 것을 잘 알고 실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국민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현재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 전례 없이 지금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거죠.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론회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도대체가 여태까지는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온 국민을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지금 다 반대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을 지금
축을 양대 축으로 밀고 있는 민변, 그 다음에 저 뭡니까 민변과 그 두 축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있죠. 참여연대하고 민변까지. 예? 이 무소불위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이 검수완박이 이런 짓을 하느냐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이때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검수완박이 실행되겠느냐? 천만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심 전문부 변호사라든가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수들마저 개인적으로 막 검수완박 노! 이 정권 안 돼! 검수완박 하면 안 돼! 하고 난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국민이 크게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접 이 수사를 갖다 하는 중간 단계 수사가 없고 마음대로 보이지 않게 증발해버린 그 수사 내용이 다 증발해버리고 국민들의 컴컴하게 깜깜이로 모른다면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이 정권의 잘못 보면 지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것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검찰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온라인상에서는 벌써 들고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벌써 승리했습니다. 예. 이 법무장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권으로 특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은 상설특검법 거기에 의해서 특검 임명에 등한 법률에 따라서 직권으로 특검을 딱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예를 들면 말이죠. 대장동 성남FC 특검 딱딱 임명해서 특검 들어가 버리면 바로 다 나옵니다. 만천하의 그 진상이 다 토로됩니다. 거의 대부분들 수사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그냥 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 대해서 공포를 갖다가 느끼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여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 특검 수사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자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대장동 특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경솔하다고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말을 유보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제도화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검찰에서 개혁해야 할 부분으로 검찰은 나쁜 사람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쁜 놈들을 아주 그냥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잘 잡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나쁜 놈들 잘 잡는 게 그게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것은 법과 상식에 안 맞는 놈들이라는 거죠. 이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사람들만 잘 잡으면 된다 이거야. 이 우파 진영이라도 나쁜 놈들은 잡아다가 혼내고 이 나쁜 것들만 잡아 없애면 좌파 진영도 나쁜 것들 잡아 없애면 그 다음에 모두 사회가 깨끗하게 정화가 되잖아요. 나쁜 게 없어지면 자연히 좋은 것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결국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오직 법과 상식에 따라서 정의가 바로 서는 법치국가를 이룩하도록 자기가 모든 걸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강자에게는 더욱 엄정하려고 노력했고 마음을 갖고 그 마음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윤 당선인 최측근이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제가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또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애둘러 말한 한 후보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애 기대하지 않는다. 또 맹종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인수위원은 아니지만은 윤핵관으로 통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지금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고 임명하지 않았나 싶다 하면서 한 후보자가 수원검사장에 가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면은 정치 탄압이니 뭐 보복 프레임이니 해가지고 그냥 더 난리를 치고 엎어 씌울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피하고자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를 안 하는 대로 하고 수사는 다른 검사들이 하도록 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칼은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옛날 망나니 칼을 휘둘렀던 추미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월 달에 한번 흔들고 2월 말에 한번 흔들고 3번이나 인사를 흔들어대고 수시로 또 인사 흔들어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바로바로 있죠. 여검사들 또 인사를 탁 서울로 영전시키고 뭐 이런 개판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개판 5분 전이었죠. 네.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개판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가 가진 능력과 자질은 법무행정에 투입하는 것이 법무행정 선진화 차원에서 바람직해서 추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된다. 이렇게 권성동 씨는 말을 붙였습니다. 자,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은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이 된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을 반복하던 한동훈 검사장, 결국 법무장관 지명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그것은 민주당의 직공, 다시 말하자면은 당선되자마자부터 공약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내어주겠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선동선전 아주 대한민국 산하를 들끓도록 그렇게 막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갔지 않습니까? 청와대까지 일어서 가지고. 그러나 그 뚝심 있게 밀고 나간 윤석열, 그 다음에 지금 검수완박으로 또 이 초토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깜짝 발탁으로 일순간에 지금 힘에 이렇게 돼 있다가 딱 이렇게 맞서게 됐습니다. 이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록 정치 초보하지만 이분은 정치적 판단력이 이미 지금 기성 정치인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 소위 능동적인 힘이 그 에너지가 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어떤 정치인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그의 드라이브 솜씨, 예를 들면 치는 솜씨는 아마 만리를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